안녕하세요. 1월 5일 오늘도 시장에서의 9일 재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있었던 시장에서의 수급 그리고 공매도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래핀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영상입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루하고 언제 시장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루하고 투자를 멈추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께 주주분들 이렇게 지금쯤이면 어디 이렇게 어떤 제품들이 나오게 되겠고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현재 세스 2022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핀에 대한 가전용의 사실은 가전용의 그래핀은 대면적 그래핀을 이용하지는 않죠. 파우더 향을 조금 섞어서 새로운 물질이라든지 강함 이러한 것을 이용하고요. 대면적의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라든지 첨단 소재, 반도체 분야 또는 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 배리어 쪽이라든지 첨단 소재 쪽에 좀 더 많은 비중, 그래서 진입장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가들의 지나친 매도가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모습보다는 단기성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지난해 2021년도에 대단한 많은 물량들을 내다 팔아서 현금이 빵빵한 상황,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주식 비중이 조금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 물량을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받아간 모습이죠. 잠시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객예탁금은 71조 원에 해당합니다. 지난 28일 대주주 요건이 지났기 때문에 마음껏 특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위한 이렇게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은 고객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신용융자 금액도 23조 원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요. 그리고 현재 간밤에는 나스닥이 조금 1.3%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큰 폭의 글로벌 시장, 아시아 증시를 통틀어서 현재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 반면에 기관 투자가의 오늘 대단히 큰 매도에 의해서 잠시 한번 볼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 투자가가 1조 3,221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포지션 2,342억 원, 2,441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지만은 개인들의 요거를 합하게 되면 현재 1조 2천억 정도가 되죠. 그 부분을 모두 매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96.9원이기 때문에 1197원까지 달러 강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아직은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선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영상을 하기 전에 오늘은, 그래핀 배터리 쪽에서 또는 그래핀 전구, 또는 디스플레이, 또는, 그래핀 반도체 등등, 또는 그래핀 또는 대면적 그래핀에 대한 어떤 기업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지 또는 어떤 특허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검색을 해봅니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 인프라, 신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월 5일 21시 04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이죠.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에서 희망을 찾는다라고 했고요. 실리콘 등 단점의 보완에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슈퍼컴퓨터 10년 1, 10분 양자 컴퓨터,
의학공학으로 환자 치료를 하는 융합바이오. 이런 부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신년 대담. 이걸 조금 더 키워볼까요? 신년 대담 두 번째 내용은 디지털 시대 국가 3대 과제. 박 전 장관은 이를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에서 이제 그래핀 기반으로 바꾸는 그러한 차세대 반도체, 양자 컴퓨터, 융합 바이오를 지명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집중 투자가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는 방법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것의 기반은 광주가 추진하는 현재 인공지능 산업이라고도 했다. 3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3대 과제로 차세대 반도체, 양자 컴퓨터, 융합 바이오를 뽑았는데 차세대 반도체가 무엇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 1위에 해당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재료는 실리콘이다. 그런데 실리콘은 열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속도가 늦는다든지 해서 새로운 소재 반도체가 연구되고 있고, 그래핀이나 지라관륨 등을 이용한 것이 차세대 반도체인데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특히 소재 부분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비전사 대면적의 그래핀은 그래핀 스퀘어와 현재 그래핀 랩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는 어떤 나와 있는 자료 대웹이라고 전에 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는 제가 바라보건대 독보적인 대한민국 유일, 전 세계 유일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일 그래핀 윤순길 교수가 발명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국일지지 홈페이지에서 묵묵하게 현재 협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윤승일 교수는 최종의 목적인 그래핀 반도체가 최종 목적, 파이널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나라들이 벌써 차세대 반도체 소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었고, 그렇다 현재보다 더 밝고 높은 해상도의 화면을 만들 수 없을까? 전기차를 지금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는 없을까? 그래핀 배터리, 5G, 6G 이동통신의 대중화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 즉 차량 반도체, 전력 반도체, 5G, 6G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거다. 그 얘는 실리콘 카보나이트, 갈륨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보나이트는 SK에서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다른 소재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연구 중에 있고 아직은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특허가 완료된 상황을 이렇게 눈 닫고 귀 닫고 하는 헬렌 켈러도 아니고 말이죠. 질화갈륨이 많이 얘기되던데 라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 너무 비싼 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4인치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값이 $25 든다라면 이것을 질화갈륨으로 만들면 $5,000가 넘기 때문에 실용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상당히 긴 내용이 되는데, 앞으로의 그래핀 쪽에서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꿈의 소재라 일컫고 있죠.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차트로 봐서도 보게 되면 매년 한 번은 이슈화가 되고요. 2020년의 4월이라고 한다라면 바로 요때입니다. 그리고서 여기가 1년이 된 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개월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2년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요 기간, 현재 1월 5일, 그래서 3개월 1분기에 저는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수급의 어제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수급을 예의주시하게 관찰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22만 주였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시장의 동조화에서 빠진 것인지 한번 살펴를 보면은요. 요것에 오늘 보게 되면 공매도 9일 제지의 공매도는 현재 2만 주 정도가 나왔고 신용시장 3.45% 9천 주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5,149억 원.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은 11만 5천 주, 314만 5,734주, 2.46%에 올라온 모습이네요. 이것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11만 4천조 고스란히 이렇게 대차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장중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최근에 또 역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팔고 있네요. 오늘 또 사실은 시가가 4,055원이었었고 고가는 4,17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줄면서 장중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만약에 한 달 정도를 지속되게 된다라면 충분히 기백만 주 정도를 매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대차잔고는 300만 주, 340만 주로 이렇게 충분하게 고점에서 팔아서 저점에서 되사면서 갚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만이 9일 제지에서는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팔아도 위에서 좀 파시지 밑에서 이렇게 손절을 하시는 건지 더 좋은 종목 오늘 시장이나 이렇게를 보게 되면 더 좋은 종목으로 갈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코스피가 3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22포인트 2%대 상승 하락을 했죠.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증시를 오늘 잠시 봤는데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1.1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2%대 아시아 증시 어디에서도 여기 홍콩 항생지수만 2%대였고 2.14%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장 아시아에서 많이 하락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2%대 떨어진 것이 대한민국이 코스닥이 유일하죠. 아메리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도 2%대 떨어진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맨 처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오늘 폭풍 매도 지난해와 같은 유사한 흐름으로 이끌고 가는 소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길들이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를 생각해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적게는 35%에서 크게는 70%, 80%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상당하게 암울했던 그러한 시기가 지난해에 있었죠. 상반기경에.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주가는 회복이 됐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에서 엄청난 매수를 한 모습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지난해 많이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만 예를 들더라도 현재는 팔 물량이 과거보다는 훨씬 적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과는 다르게 2022년도에 1월, 2월 상반기 1분기 최소화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시장을 이렇게 예리하게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그러한 상황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끝없이 우리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무엇입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은행이라든지 저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운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주식을 많이 지난해에 3,000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1,000스닥을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난해에 익절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3,000에서 조금 오늘이 2,95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00스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과거 20, 30년 전과는 다르게 고객의 탁금의 71조 원에 해당하는 동학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러한 흐름을 저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이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지난해의 지수 조정 기간이 올해에는 다소 달리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9일 제지 그래핀 일봉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이와 같은 둥그런 원형의 사발 모양의 형태를 움직이고 있고요. 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소위 말하는 지난해 12월 그리고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껌딱지처럼 왠지 여기다 딱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크게 확대해 보시게 되면 이런 데는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부분 지난 11월부터는 껌딱지 마냥 잘 하방 경직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일봉에서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만약에 이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어떠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서 제자리를 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것들이죠. 단지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이곳에서 2000%의 상승을 올렸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제자리로 회귀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것들만 되지 않고요. 90%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제지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죠.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는 대단히 잘 지켜지고 있다.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의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소위 말하는 경제학 유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법칙, 즉 비가역 현상 불확실해지는 이렇게 불규칙한 세상이 바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불규칙한 상황을 이렇게 질서가 정연한 뭔가 규칙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주식에서 말하면 누군가의 파워, 힘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종종 말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또는 이 회사의 팩트를 보고서 이렇게 저가라고 한다라면 담아가야겠다. 낙폭과대다. 지나치게 빠졌다. 괜찮은 주식이 지나치게 빠졌네. 이러면서 대기 매수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떠한 외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아무리 뭐 할지라도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새겨서 생각해 볼 만하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흥분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현재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을 특허를 가지고 보고 원천 발명자가를 믿고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모습인데 분봉의 모습으로 오늘 시장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오늘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아침부터를 왔는데 상당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곳을 이렇게 큰 폭에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9시 40분부터는 슬금슬금해서 주가가 내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025원, 4,100원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4,050원, 4,000 그 밑에에서는 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4,040원, 30원 그 밑에서는 조금 몇십 주도 넣고 20주도 넣고 10주도 넣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분기 3월까지의 외국인 수급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를 보게 되면은 이곳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다. 상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여기를 담아서 어느 정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담아서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지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현 시장의 모습은 이와 같이 개인들이 털리는 외국인이 담아가는 그러한 4,000원 초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3월까지는 수급의 동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